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무려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언론에서는 반도체 신화 부활, 삼성 왕좌 탈환이라며 축제 분위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솔직히 좀 찜찜했어요. 왜냐고요? 삼성이 역대급 돈을 쓸어 담는 동안 정작 우리 주변 중소기업들은 곡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큰손들은 박수 치면서도 슬슬 보따리를 싸는 낌새가 보이고 있어요. 좋다더니 왜 팔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자료를 뒤지면 뒤질수록 숫자 뒤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의 이면, AI 투자의 새로운 판도, 그리고 전 세계 유가를 흔들 수 있는 중동 리스크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요. 1. 삼성전자 57조 진짜 축하해도 되는 걸까요? 자, 먼저 숫자부터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번 2026년 1분기에 발표한 성적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이 133조 원,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2천억 원이에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55% 폭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년 이맘때보다 이익이 약 8배 가까이 뛰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43%가 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애플, 구글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이 보통 2, 4, 5, 30% 수준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43%를 넘겼다는 건 쉽게 말해서 물건 팔아서 남기는 돈의 비율이 애플보다도 높다는 뜻이에요. 숫자만 보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죠.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 왕좌 탈환, 삼성 부활의 신호탄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고요. 주변에서도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멈추고 싶었어요.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웃으면서 팔고 있지? 숫자가 이렇게 좋은데 정작 외국인 큰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슬금슬금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1. 낙수 효과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낙수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중소기업, 협력사, 일반 직원들도 같이 잘 살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마치 큰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아래 작은 컵으로도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은 그 큰 컵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 아래 작은 컵들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경기도 지역의 삼성 부품 협력사들, 즉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삼성이 역대급 흑자를 냈는데도 주변 기업들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뜻인데 거대 기업만 배를 불리고 주변 생태계는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동네의 대형마트가 엄청난 이익을 냈는데 그 근처 소형 가게들은 오히려 손님이 줄고 있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삼성이라는 대형마트는 잘 됐는데 골목 상권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수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해요. 두 번째로 짚어드릴 포인트는 바로 가수요 문제예요. 가수요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두는 수요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 화장지가 동날 것 같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마트에서 화장지를 대량으로 사재기 했잖아요. 실제로 화장지가 그만큼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없어질까봐 미리 사둔 거죠. 이게 바로 가수요예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부품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불안감에 유통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미리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의 실적 중 일부는 이 가수요 덕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수요의 문제는 뭐냐고요? 어느 순간 확 꺼진다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둔 재고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 갑자기 주문이 뚝끈이거든요. 그때 가면 지금처럼 좋은 실적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실적은 좋은데 팔아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수 있어요. 이 AI 세상 이제 입보다 신경계가 돈이 됩니다.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AI 이야기 안 나오는 데가 없죠?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AI들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AI 기술이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투자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1. 앵무새에서 비서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어요. 지금까지의 AI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앵무새예요. 제가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답해주고 이 글 좀 고쳐줘 라고 하면 고쳐주는 식으로 시키는 말을 잘 따라하는 존재였어요. 대화 상대로는 훌륭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AI는 유능한 비서처럼 작동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 여행 계획 짜줘 라고 하면 AI가 스스로 기차표를 검색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맛집 리스트까지 정리해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답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AI, 이걸 AI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이게 왜 투자 이야기랑 연결되냐고요? 이 엔비디아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지금까지 AI 붐을 주도한 건 단연 엔비디아였어요. AI를 학습시키고 돌리는데 필요한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죠. 앵무새 AI는 일단 말을 하는 게 전부니까 말을 빠르게 처리하는 GPU가 가장 중요했어요.
제가 아까 쓴 비유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앵무새는 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입 역할을 하는 GPU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AI 시대의 최고 수혜주였어요. 그런데 비선은 달라요. 비선은 머리도 써야 하고 전화도 돌려야 하고 여러 일을 동시에 조율해야 해요.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 부서에 지시도 내려야 하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전체 워크플로우를 조율하는 CPU, 즉 감독관 역할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신형 AI 서버에서 GPU 한 개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CPU 점유율이 무려 4배나 폭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서 GPU와 함께 CPU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월가, 즉 미국의 큰 투자자들이 다시 인텔이나 AMD 관련 리포트를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다음을 바라보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특정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3. 구리선 버리고 소방 호스 까는 회사를 주목하세요. AI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번엔 조금 덜 알려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넷 속도는 빠른데 유독 특정 게임이나 영상이 버벅거리는 경우요. 이게 서버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상황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래요. 페라리 엔진을 달아놨는데 연료 호스가 빨때만 한 상황이에요. 엔진 성능은 세계 최고인데 기름이 찔끔찔끔 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속도가 안 나오는 거죠. GPU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갖다 놨는데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즉 네트워킹이 너무 좁아서 전체 성능이 발목을 잡히고 있어요.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리선 빼고 광통신 까는 대공사가 시작됐어요. 광통신이 뭐냐고요?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구리선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소비도 훨씬 적고요. 이 대공사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메벨 테크놀로지 MRVL이에요. 마벨은 광통신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마벨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마벨의 광통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장이 원래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벨이 그 시장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마벨을 단순한 네트워킹 부품 회사가 아니라 광학 전문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특정 기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기술 트렌드의 흐름이 있다는 거고 공부하고 관심 갖고 보셔야 할 분야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4. 중동에서 날아올 수 있는 폭탄,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가장 긴장감 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바로 중동 리스크예요. 1. 호르무즈 해협이 뭔데요?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이란과 오만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닷길이 있어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 거리 정도예요. 이 좁은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세계 경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25%, 즉 4분의 1이 바로 이 해협을 통해 지나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할 때 대부분 이 길을 이용해요. 지금 이 해협이 막힐 위기예요. 최근 이란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하고 있고 실제로 무력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 해협이 진짜로 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는 시나리오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지금 유가가 7,080달러 선인 걸 생각하면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3. 유가가 오르면 우리 생활에 뭐가 달라지나요? 초보자분들, 유가 이야기가 나오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유가는 우리 삶 전체에 연결돼 있어요.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건 가장 직접적이고요. 그 외에도 물건을 운반하는 물류비가 오르고 그러면 슈퍼마켓 음식값도 오르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도 올라가서 전자제품 가격도 뛰어요. 한마디로 유가가 폭등하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식시장도 흔들리게 되죠. 하나가 연쇄적으로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상황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예요. 자,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딱 3가지만 머릿속에 담아가세요. 첫째, 삼성전자 실적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세요. 57조라는 숫자는 분명 대단해요. 하지만 협력사들은 여전히 힘들고 지금 수요 일부가 관세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지금이 기회다라며 무작정 달려들었다가 고점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 AI 투자의 시선을 넓히세요. 엔비디아가 위대한 기업인 건 맞아요. 그런데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CPU와 광통신 네트워킹처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들이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다음 수혜주는 지금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셋째, 호르무즈 해협 뉴스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한다는 신호예요. 투자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세상에 100%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좋은 뉴스에 흥분하고 나쁜 뉴스에 겁먹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가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남들이 흥분할 때 우리는 리스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경제 공부의 힘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밤새 자료 뒤져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우리 다 같이 현명한 투자자 됩시다.